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지난주는 3월달 마지막 주에 뵙는데요. 이제 오늘은 4월 첫 번째 금요일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은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이 방송에 나와 있었을 때가 1717로 마감됐었던 자리죠. 1717로 마감됐던 요 자리고, 그리고 일주일이 좀 지나면서 우리나라 이 거래소 주식시장은 사실상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갇혀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지수가 좀 갇혀져 있다. 그죠? 일정한 틀 안에 갇혀져 있다. 박스권, 전형적인 이제 박스권. 네,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죠? 하지만 종목들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지수는 갇혀져 있었지만,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한번 좀 고점에서 차익 매물들이 한번 나오면서 급락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19 쪽으로 뒤늦게 좀 부각받았던 유전자 DNA나 이제 RNA 이 치료제 쪽 관련된 주식들이 좀 급등 흐름이 있었고, 특히 셀트리온 그룹의 급변동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급등, 급락, 또 다시 급등,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5G가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번 주는 전 섹터 가운데서 5G 종목들, 특히 이제 데이터 트래픽 증가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면서 5G 관련된 주식들이 하반기에 좀 투자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앞당겨진다는 이런 좀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켰던 거죠. 이미 있었던 좀 재료였지만. 그러면서 이제 지수는 좀 갖춰져 있었지만 이번 주 5G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체감 지수가 좀 많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도 좀 단기 가열이 있었던 이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은 좀 뒤늦게 좀 따라가지 않으셨던 분들은 한숨 다행이셨을 것 같고, 다시 이렇게 공략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뭐 바이오 제약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코스닥이 점점 좋아지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략을 제시해드렸던 부분과 거의 같죠. 그죠?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제시해드렸던 전략으로 한번 가보면 1717 자리에서 제가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1740을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1740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제 1840과 아래쪽으로 이제 1680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죠. 박스권.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스피 1740 이상에서는 지수로는 크게 기댈 게 별로 없다 해서 이제 종목 장세에 대한 부분, 부실화된 기업들을 빨리빨리 쳐내고, 그 다음에 3등분을 좀 해야 된다. 3등분을 해야 된다. 그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군, 그 다음에 중간, 중립,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주식군,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주식들이었기 때문에 뭐 5G나 결제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 좀 많이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공략하셨던 분들은 종목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낙폭주들도 급등 흐름이 나온 주식들이 있었는데 말하기 무섭게 또 다시 급락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거의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주인공을 뽑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관련된 이 수혜주들. 거기는 이제 5G, 데이터 트래픽 증가와 관련된 섹터군들이 있을 것 같고요. 결제.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섹터가 거의 이번 구간에 계속 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흘러온 움직임인데요.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 이거는, 거래소 기준으로는 제가 많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1740이 가지고 있는 의미. 요건 제가 2003년도 때 우리나라가 이제 LG 카드, 그 다음에 이제 사스 때, 요때 밸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1680은 요 자리는 2001년도 때 우리나라 IT 버블이 있었을 때 웬만한 주식들이 10분의 1씩 막 토막났던 그 시기였던 자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자리. 대형주들은 이런 자리 깨졌을 때 들어왔었으면 아마 먹을 게 좀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840까지 가는 데에서는 좀 재료가 좀 필요하긴 한데 1840이라는 숫자도 저는 계속 오픈을 해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작년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앞이 깜깜했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을 때 그때 밸류보다도 10% 선 정도 그 할인된 수준에서의 밸류거든요. 그럼 저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뭐만 사라지면 이 공포는 많이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붙고 있는 거냐면 기대감이 아직 안 붙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지금 공포에 의한 투매는 회복이 좀 됐어요. 그래서 1740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안 붙고 있는 거냐면 기대감이 안 붙는 거예요. 기대감. 경기 부양책이 나와도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치료제가 없으니까. 백신이 없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투자 본질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걸 좀 보여드릴 거냐면 한번 시장이 크게 바뀌게 되면 이 주도주 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점이 얼마나 커지는지 제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자, 맨 위에 거는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뭐를 더할 거냐면 코스닥 제약 지수를 더할 거예요. 자, 코스닥 제약 지수를 더하면 제가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크게 먹을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45,700원 아래에서만 좀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는 85,000원 이상에서는 먹을 게 지금 별로 없다. 지금 현재 재료로는. 그래서 77,000원대나 78,000원대 정도에 사야지 먹을 게 있다. 이런 이야기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이제 폭스바겐이 좀 재가동이 됐었을 때 위로 좀 점프할 수 있는 목표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기다려 봤다가 그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 타이밍 한번 노려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고 5G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이 방송 통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밖에 잘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을 많이 쓰게 되고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면 데이터 트래픽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5G에 대한 이 투자가 앞당겨질 수 있다. 또 5G 이 설치하는 거 중계기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가 필요 없이 그냥 마스크 끼고서 두세 명만 가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정신 차렸었을 때 쏠 수 있었던 자리다 이거죠.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 주에 좀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많이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고 전기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해드렸고 그다음에 5G에서 많이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약주를 제가 좀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좀 한번 살펴보세요. 제약주를 거래소를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거래소는 셀트리온이나 이 삼성바이오가 있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대체 불가능한 반도체 최상위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죠? 코스피 지수에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코스닥은 바이오 제약이 난리치면 코스닥 지수에 막대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차트 그래서 보는 거예요. 이거 좀 참고하시고 자, 요거를 제가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08년도는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리먼이 있었어요. 자, 리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 제약 지수를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에 2015년도에 선을 한번 긋고 2016년도에서 2017년도 11월 달 이 정도에 이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한번 좀 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위에는 코스닥 지수예요. 코스닥 지수인데
리먼 사태 터졌었을 때 같이 빠졌었죠. 근데 이 리먼 때 떨어지기 전에 주가를 회복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2017년이 돼서야 회복이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007년도 리먼 사태 발생하기 전에 이 폭락이 떨어지고 나서 이걸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코스닥 지수를 이끌었던 거였은 누구였냐면 IT 반도체나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주식이 줄을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요 당시에는 바이오 제약이라고 한다면 다 뭘로 취급을 했냐면 다 잡주 취급했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을 이야기하면 다 사람들이 테마주 안에 잡주 안에 쓰레기 같은 주식 안에 주식 너무 무모하게 안에 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 당시에 바이오 제약을 우리가 기업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량주라고 하면 유한양행, 동아제약 지금 이제 동아소시홀딩스죠. 이런 것 정도만 인정해줬다 이거예요. LG 생명과학 이 정도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의 나머지 바이오 제약들이 찬밥 신세됐던 시기입니다. 지금과 같은 위상이 없었다고요. 그죠? 근데 IT 반도체나 콘텐츠 그 당시 코스닥을 이끌었던 주식들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코스닥은 이걸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립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바이오 제약은 2011년도부터 넘어서기 시작하죠. 누가 등장했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2008년도에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소 종목이지만 코스닥에 상장되었던 종목입니다. 이 당시에 셀트리온이 거의 5,000원까지 빠졌었죠. 2008년도에. 그러다가 38만 원까지 간 겁니다. 5,000원짜리가 38만 원까지 간 건데 이 당시에 이제 셀트리온이 시밀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바이오 제약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케미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보린, 뭐 펜잘, 두통약, 합성의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약간 부작용이 있죠. 화학작용에 의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나 신경세포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복제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시밀러죠. 그러니까 일반 합성의학보다 비싸겠죠. 거기에 가장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던 게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이오 제약 하면은 여전히 잡주, 쓰레기 이런 주식으로만 이야기했고 파이프라인에 파자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돈 버는 기업이 없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 오다가 이게 2014년도까지 사람들 인식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거의 이 기간은 셀트리온이 이끌었던 시기예요. 바이오 제약에서. 그러다가 2015년도에 셀트리온을 도와주는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한미약품이라는 녀석이 등장해요. 한미약품. 그죠? 한미약품 거래소 종목이죠. 근데 코스닥에 있는 오스코텍이라든지 인트론바이오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JW 중의제약 같은 주식들한테 영향을 끼칩니다. 즉 2014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이오 제약이라고 하면 내수주로 취급했어요. 수출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이거죠. 근데 처음으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한 걸 기록합니다. 시가총액이 7천억짜리가 1조짜리 기술 수출하고요. 사노피한테 5조 수출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제약에 대한 인식이 처음으로 바뀌었어요. 아, 바이오 제약이 수출주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2015년도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는 시기예요. 1세대는 화학항암제. 그죠? 암 환자가 있으면 정상세포하고 암세포를 동시에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부작용이 심할 거 아닙니까? 머리도, 몸도 되게 쇠약해지고. 근데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한미약품이 바이오 베타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치료제. 대표적으로 랩스커버리 기술. 한 번 정도 이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속에 퍼지는 이 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가지고 표적항암제와 관련된 주식들이 대박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등장했던 퍼스트 인 클래스 신물질 관련된 주식들이 대박이 터지죠. 한올바이오파마, HL161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JW 중의제약 표적항암제, 이제 오스코텍 이런 주식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세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서 2016년도 말에 표적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한미약품이 기술 이전 반환하면서. 그죠? 암세포를 죽였는데 암세포가 재발되는 거죠.
위장을 해버린 거예요. 정상세포처럼. 암세포만 골라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찬밥 심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W 중해제약이 그동안 이제 약했던 겁니다. 바이오 제약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걸로 넘어갔잖아요. 유행을 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행이 끝나면 찬밥 신세다 이거예요.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오면서 표적 항암제 다음으로 3세대 뜰 게 무엇이 있을 것이냐. 여기서 나왔던 게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고 그 다음에 병행요법, 그 다음에 이중항체. 이중항체는 한 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몸속의 모세혈관에 피도 잘 흐름과 동시에 암세포도 성장도 막아주고 뭐 이런 거. 유틸렉스나 올릭스 이런 것들. 병행요법 같은 경우에는 같이 치료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치료제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넣어서 대표적으로 신라젠. 그 다음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 그죠? 위장하는 거 아니에요. 위장.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위장하잖아요. 그거 신분증 검사하는 게 면역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표적 항암제를 통해서 한미약품을 통해서 다운됐던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희망이 안 보이다가 얘네들 때문에 다시 뜬 거예요. 이게 2016년도 말에서 2017년도 요 시기부터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제약 업체들이 그래서 랠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이제 대박 터치면서 시밀러 업체가 같이 가죠. 그래서 3세대로 그래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가다가 작년도에 면역 항암제 병행요법에서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신라젠의 데이터 조작 사건이 나옵니다. 즉 면역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 다음으로 가장 핫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A 환자한테는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B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면역 항암제가. C 환자한테는 효과가 있는데 D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와 관련되어서 논의가 작년도 말부터 계속 있었다가 제대로 된 해법이 없이 올해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에 우리나라 수많은 면역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니까 성과가 그래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2월 달에 키스톤 심포지움에서 그러면 더 근본적인 걸로 가보자. 유전자 DNA. 이게 더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나 이중항체나 병행요법에서 왔었던 이런 좀 보완할 수 있는 것들 여기서 한번 가보자. 그러다가 지금 뭐가 터진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거예요. 바이오제약 투자하시는 분들.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제가 최근 들어서 유전자 DNA나 RNA 바이러스 관련된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즉 면역 항암제 다음을 그 다음 해법을 찾고 있었는데 여기에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유전자 DNA와 관련된 것들이 이번 2월달 키스톤 심포지엄에 계속 핫했다 이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는 지금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해결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또 다른 종류의 신종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된 걸 체험했잖아요. 얼마나 심각해진지 경험했잖아요. 비행기가 지금 못 나르지 않습니까? 여행이나 면세점이 완전 막혔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이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가 또 마비될 수 있으니까 이제 바이오제약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만약에 신종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제일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춰야 된다. 이걸로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2017년도 2월 달에 빌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아닙니까? 그죠? 다보스 포럼에서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의 어떤 바이오 제약의 어떤 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이번 주는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예, 특징주 이제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해가지고 또 시리즈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보면, 자, 삼성전자는 거래소예요, 코스닥이에요? 거래소예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거예요. 실적 예상치를 지금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얼마만큼 다운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비싸게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대신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하는 수요도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45,700원이에요. 네, 45,700원이 뭘 의미하느냐? 그냥 선을 긋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요 45,700원이라는 자리는 삼성전자가 지금은 D램도 바닥을 쳤고, 그죠? 이거 어디 갔죠? 여기 갔구나. 자, 요 자리가 이제 어떤 자리냐면 45,700원이라는 자리는, 아이고, 괜찮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익혀가지고 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죠? 이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되죠. 그죠? 예. 네. 자, 45,700원이라는 자리는 방어가 돼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요거 이하에서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노려야 되는 자리인데 경계를 해야 될 게 수익이 크지 않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잠정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컨센이 지금 정확하게 잡힐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는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리가 뭐냐면 작년도 12월 달 초에는 D램이 바닥을 쳤어요. 작년도 3월 달에서 4월 달 저 시기에는 낸드가 바닥을 쳤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는 작년에는 없던 게 올해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작년도만 하더라도 중저가 모델로 판매를 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갤럭시 A가 주 모델이죠. 근데 올해는 고가죠. Z 플립, 폴더블 폰, 그죠? 가격이 고가 위주로 스마트폰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돼서 물론 산업 피해가 있지만 이미 D램이나 낸드도 바닥을 쳤고 중저가 모델이 주력이었던 작년도와 고가 모델로 방향을 옮긴 상황이니까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밸류가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근데 저 자리 45,700원이라는 자리는 D램도 낸드도 저점을 다 이탈했다라고 생각했던 자리니까 저 자리는 우리가 그 리스크가 제거된 자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85,000원 이상에서 먹을 게 없다라고 했고 78,000원에서 77,000원 자리를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 자, 얘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작년도는 이 하이닉스가 반도체 D램을 팔 때 주력 모델이 DDR4 8GB를 기준으로 팔았단 말이에요. DDR4인데 올해부터는 표준이 바뀝니다. DDR4가 아니라 5예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가격 팔더라도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작년도 12월 달 초에는 D램이 바닥을 쳤는데 지금은 D램이 바닥 친 수준 아래에서 거래됐는데 가격이 더 비싼, 표준 가격이 비싼 상태에서 거래가 된 거니까 이건 리스크가 없는 가격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19와 관련된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준을 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게 사야 돼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 뿐만 아니라 이런 주식들은. 그 다음에 삼성 SDI. 자, 전기차 빨리 가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금 폭스바겐 재가동돼야 되는데 얘는 24만 원이 회복되는지를 보세요. 24만 원이 회복돼야 나머지 에코프로 BM이나 두산 솔루스나 이런 주식들이 연동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싸게 사는 게 아니라 회복되는 거 보고서 전기차 쪽에 대한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5G 관련돼서 제가 이야기해드렸던 KMW 이번 주에 많이 급등 흐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솔리드,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이번 주에 흐름이 다 좋았습니다. 서진 시스템, 그 다음에 RF, HC. 그러니까 5G 관련된 주식들은 다 좋았어요. 지난주부터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여기는 바로 뻗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보다는 계속 견조한 흐름을 보이기는 하는데 얘네들 역시도 제한적인 어떤 그 등락을 좀 보일 거다라고 보니까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5G는 IT 반도체나 전기차나 다른 주식이 똑같이 빠지면 항상 1순위인데 따라가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왜 이익 컨센을 정확하게 지금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모멘텀이 더 있어서 우선순위는 좀 세울 수 있지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인데 지금 셀트리온 그룹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나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블록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 얘가 이제 알테오젠 이 주식이 지금 현재 이 DNA 백신뿐만 아니라 mRNA 백신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주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도 DNA 백신 쪽 관련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T 세포를 지속시키는 거. T 세포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공격하거든요. 공격하는 게 T 세포예요. 우리 몸속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공격하는 게 T 세포인데, 그럼 T 세포가 지속돼야 되잖아요. 지속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넥신이.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셀리버리 이쪽 관련된 진출하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주식.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이건 약간 작전주처럼 움직이는데 이노비어라는 기업이 지분 20%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초보자분들한테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추적하는 데만 좀 참고하시고요. 그다음 그 유명한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그러니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주식들이 물론 이제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부담이 있는데 아마 쉽게 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을 때 매매 정도는 좀 가능한 주식군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래소는 1740을 중심으로 해서 1840과 1680에 대한 좀 중장기 밴드를 일단 설정하셔라. 그리고 절대 따라가지 마셔라. 자신 없으면 약간 비중 조절이나 현금 관리 하셔라. 그리고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을 우선해야 된다. 이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수혜주가 있고 중립인 녀석이 있고 피해인 주식이 있어요. 3등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주식들은 받는 건때 다 쳐내고 최소한 중립 이상에 있는 주식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거래하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오제약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뭐 다음 되면 또 이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